이재명이는 민생에 대해서 일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. 정진석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. 제가 비서실장으로 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올해까지는 지금 사실 운이 조금 나빴어요. 대통령하고 궁합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안녕하세요.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. 일단 감사드립니다. 제가 전주 방송을 했는데 응원 댓글이 한 500개가 달렸더라고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은 재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. 사실 이재명이는 사실은 재앙이에요. 나라의 재앙.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술사들은 음식점에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손님들이 막 따라 들어와. 근데 이제 손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손님이 딱 오면 손님이 딱 끊긴대요. 이제 어떤 사람이 갔을 때는 막 손님이 따라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어떤 손님이 왔을 때는 손님이 딱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어떤 술사들이 봤을 때 재앙이 있는 사람, 악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오는데 사실 이재명이 오늘 아침에 모든 의제의 조건 없이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. 방금 오늘 금요일이에요. 아침에 방송에 제가 보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제가 전주 금요일날 제가 녹화 방송을 해서 토요일날하고 이제 화요일날 제 방송에 나가요. 전주 금요일날 윤 대통령이 이장 만나겠다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. 이건 아닌데 제가 하루라도 빨리 방송을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정말 만나면 안 되거든요. 왜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그때 전주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. 국가 지도자라는 건 어떤 행동이나 메시지가 공무원한테 영향을 많이 줘요.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. 그건 전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할게요. 어쨌든 눈치 본다 그러죠. 어쨌든 공무원들은 나라의 세금을 갖고 녹을 먹는 사람들이에요. 그럼 대통령이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물론 사법부에서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하겠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,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고요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큰 거는 뭐냐면 이재명이는 재앙 덩어리예요. 저도 이렇게 안 좋은 악이 있거나 재앙 있는 사람들은 안 만나요.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통령의 재앙이 와요. 제가 이따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올해는 홍수가 한 두세 번 정도 날 것 같아요. 문재인 시절 때 문재인도 재앙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강원도 산불 날 때 일주일 전에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. 그 날짜까지 제가 맞췄을 거예요. 제 방송이 있어요. 그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놀래갖고 많이 전화 오셨는데 올해는 사실은 불보다는 물의 재앙이 올 수 있어요. 그 날짜를 제가 이따가 예언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는 조금 물 조심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. 근데 이제 그게 겹쳐져요. 이재명이가 아군이 들어올 때 꼭 우리나라에도 아군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. 그 날짜는 이따가 이제 예언을 해드리고 이재명 거 보면서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쭉 이렇게 한번 왜 재앙이라고 그런지 생각을 해보세요. 이재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? 전진상이, 이화영이 또 제가 오늘 잠깐 풀어드리려고 뽑아오긴 했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계속 말 바꾸면서 술을 먹었다 한다 또 이재명이 나와서 100% 거는 맞다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. 지금 깜빵가 있잖아요. 이화영이 자총용 500호 해가지고 또 정진상이는 어떻게 됐어요?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재명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4사람이 죽었어요. 또 원인도 알 수 없이 죽었어. 그 다음에 유동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죠. 이런 걸 재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재앙을 만난다. 그리고 나서 또 큰 재앙이 있었죠. 그 콘서트 할 때 그 무너져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. 근데 그거를 한 번이라도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. 그때 이재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. 물론 버스를 타가지고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버스를 타가지고 한 50명이 이렇게 탔는데 사고가 났는데 딱 한 사람 죽었어. 근데 그걸 특검하자 그래. 그게 대통령 책임인가요? 그게 국방부 장관 책임인가? 우리 술사들은 사람이 이제 사고 나서 죽을지 어느 정도 예언을 해요. 그러면 안 죽을 사람들은 절대 안 죽어. 근데 운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거나 실종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건물 옛날 한번 보세요. 살 사람들은 다 살아요. 재난이 일어나도. 성수대교 폭파되거나 아니면 그 삼풍백화점 폭파했을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. 그런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고 그때 죽은 사람들은 운이 나쁜 거예요. 근데 그거를 갖다가
뭐 대통령 보고 책임져서 특검하자. 그러면 대통령 어떻게 하겠어? 그러면 옛날 문재인 시절이나 그럴 때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어요. 그때 특검 한 번이라도 했어요. 그래서 나는 이 특검하자 그래서 좋게 생각했어. 최상병이나 그다음에 25만 원씩 민주당 25만 원씩 국민들 논아주자.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냥 회담이 무산되는구나. 어제까지만 해도 받을 수가 없죠. 그리고 보수 요즘 답답한 게 뭐냐면 이 보수 이 단체들이 고발을 안 해. 사실은 요번에 올해 25만 원 준다는 거는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줬어요. 제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같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또 민주당 개딸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정책도 보고 이런 걸 자세히 봐요.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나라 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당대표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돈 준 다음 찍어요. 그것도 왜 이걸 찍고 넘어가냐면 다음 대선에서도 또 돈 준다 그러면 또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모르겠어요. 정치평론가들은 윤 대통령 잘못이다, 뭐 한동훈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제가 전 시간 때 얘기했지만 이번 선거는 철저한 근권 선거였고 25만 원 준다니까 정치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당장 힘들어. 솔직히 힘든 건 알아요. 우리 손님들도 와서 힘들다고 해. 저도 이렇게 나가보면 근데 의외로 또 장사는 잘 돼요. 음식점 같은 데는. 근데 인식적으로 경기가 나쁘다. 경기가 나쁘다는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것도 문재인의 재앙이에요.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 때 무분별하게 막 돈 재난지원금에서 선거 그것도 국민들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. 민주당이 어쨌든 장기 집권을 하려고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.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자. 이재명이 안 되고 민주당 국회의원 안 되면 노후가 이상하게 될 것 같으니까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나라를 망쳐놓은 거예요. 애국심에 1도 없는 사람이야 문재인은. 제가 문재인 시절에 머리가 다 빠졌어요.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되면서 머리가 나더라고. 그건 윤 대통령한테 고맙게 생각해야죠. 후세에 쉽게 말해서 400조가 늘었어요. 근데 이게 다 후손들이 갚아야 될 돈이에요. 만약에 이재명이 재앙이 대통령이 됐다. 이재앙이라 부를게요. 그러면 아르헨티나 꼴라 진짜 지금쯤. 근데 지금 윤 대통령 들어와서 2년 차. 물론 선거에는 졌지만 경제 성장률이 1.3% 올랐어요.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.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 경제 성장률이 2.3% 된 건 굉장히, 거기에서 소비가 0.8 늘었어. 따라가 이제부터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해온 게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거야. 성과 나타나기 전에 이제 선거를 한 거고. 그럼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화가 들어와요. 4, 5, 3년 동안이 화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경제인이 모는 게 이제 금리도 떨어지게 되고 모든 게 안정이 될 거라고. 근데도 또 대선에서 그러니까 조그만 거.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문제, 사실 도입도 못 썼던 그거는 문재인 정부 그 정치검찰들이 다 훑어갖고 다 파낸 거예요. 그래서 무혐의로 결정이 난 거 가지고 또 뭐 특검하자, 그러니까 정상화로 가려고 하는 거를 다 막는 거야. 말 그대로 검찰 독재가 아니라 입법 독재가 된 거예요. 그 와중에도 거부권 행사하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. 윤 대통령님이나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애국심이 있어. 그게 제가 좋은 거예요. 근데 오늘 이재명이 하는 소리,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. 근데 이재명이 그 밑에 그 협상하는 이재명의 의중을 잘 모르는 것 같아. 나보다도 잘 모르는 것 같아. 이재명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얍삽하더라고. 오늘 아침에 딱 어제 이제 깨질 것 같으니까 최상병 문제, 25만 원 문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깨질 것 같으니까 얍삽하게 오늘 아침에 모든 조건 없이 뭐 민생 회복을 위한, 민생 찾고 있네. 이재명이는 민생에 대해서 1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. 애국심 1도 없어. 본인은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대통령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질질질 재판 끌다가 그것만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에요.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안중에도 없어. 국민들 1도 생각을 안 해요. 그런데도 왜 민주당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뽑혔느냐? 그거는 금리 탓이에요. 분노가 일어나거든. 현재 사람이 이렇게 심리를 보면 과거나 어떤 미래를 생각 안 해요. 현재 하나 지금 힘들어. 이자네로 바빠. 또 의료보험 올라가지 어떡하지 조선족들. 그 다음에 어떤 선거제도. 미래 세대를 위해서 참아야 될 몫이에요. 난 사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왔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재명이 만나는 건 아니에요.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. 그리고 새로 이제 오늘 비서실장이 새로 뽑혔는데 이번에 정진석
정진석 사주를 풀어보기 전에 저는 이제 술사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봐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지방마다 조금 이제 이 파악이 되더라고.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이제 특색 있는 사람은 전국 도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, 이제 경상도, 부산 사람들은 제가 부산에서도 제가 철학관을 좀 했어요. 한 20년 전에 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백산 철학관을 제가 했었는데, 그때 예를 들어서 이 부산 사람들 만나면 처음 사귀기 되게 힘들어. 마음을 안 줘 잘. 근데 딱 마음을 주고 나면 정말 그 죽을 때까지 잘해요. 이 부산 사람들. 그리고 소리가 좀 딱딱하더라도 남편에 대한 내조를 굉장히 잘해요. 부산 사람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호남 사람들 이렇게 되게, 특히 여자분들은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. 그리고 가족 단위야. 모든 게 가족 단위로 똘똘 잘 뭉쳐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람기는 조금 있어.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경상도 부산 쪽은 남편이 있으면 별로 이렇게 남자친구를 안 두는 경향이 많아요. 근데 이제 호남 지역에 있는 여자분들은 조금 10명 중에서 5, 6명은 남자친구가 있더라고. 통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주를 봐보면.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영리해요.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나, 호남 사람들이.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요. 비상해. 근데 처음에는 진짜 좋아요. 막 간도 쓸개도 빼줄 듯이 다 해줘. 근데 나쁜 점이 있어요. 항상 뒤끝이 나. 항상 뒤가 조금 안 좋아요. 이 호남 사람들은. 근데 잔머리 잘 돌아가고 머리 좋은 사람을 딱 잡는 도가 있어. 어딘 줄 아세요? 그랬어요 하면서 전라도 사람을 꼼짝 못하게. 충청도 사람들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전라도 사람을 제압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. 어수룩하니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도 전라도 사람들 머리 쓰는 걸 다 알아. 유일하게 전라도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이다, 이렇게 보시면. 근데 정징석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에요. 제가 비서실장으로 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올해까지는 지금 사실 운이 조금 나빴어요. 대통령하고 궁합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근데 궁합이 좋진 않아도 장점이 있어요. 사실 윤 대통령은 제가 이제 사주를 몇 번 풀어봐서 땅인데 햇볕이 없어요. 그러면 장지훈 의원 같은 경우 초대 비서실장으로 들어온 사람,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한 번 했을 거예요.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. 화토가. 윤 대통령하고는 궁합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, 사실은. 그 단점이 어떤 게 생기냐, 이럴 때는. 본인이 이 비서실장이라는 건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. 인사권.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을 이렇게 인사하는 자리라, 이 말이에요. 나라의 요직을 앉는, 대통령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 자리야. 인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. 막강하죠. 그러니까 화가 많으니까 전부 다 물 많은 사람만 뽑는 거야. 윤 대통령이 물이 많은데.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. 비서실장으로 진짜 망쳐놨다, 처음에.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다 물 많은 사람이 들어. 교체를 해야 된다. 이게 제가 방송한 기억이 있는데. 사실 정진석 이 사주를 보면 금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금이 많으면 화로 금을 녹여줘야 되니까 목이나 화가 많은 사람을 뽑을 거라고.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는 인사권을 잘 행사를 해서 직원들을 윤 대통령이 한테 필요한 인재들을 많이 추천할 수 있다. 그게 굉장한 장점이에요. 그럼 일단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. 정말 사주 풀어보는 게 제 직업이니까. 지금 이 사주에서는 이제 올해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.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조그만 소나무 두 그루 이렇게 있어요. 이 사주를 보실 땐 일간, 물론 시는 몰라요. 제가 인터넷에서 인터넷은 거의 다 양력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양력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 올해 떨어진 거 보니까 이 날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이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간목. 이 간목이라는 건 큰 소나무를 뜻하는데 천간에 이렇게 있을 땐 5%하고 13%니까 이 나무가 조그만한 소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오 중에 있는 이 병화가 모든 걸 살려준 거예요. 화가 살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 오 중에 있는 병화. 햇볕이 이 지장간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기토, 습한 땅이 있고,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정화는 땅에 그래도 지열이 조금 있으니까 사주가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. 지열이 있는 땅은 어쨌든 이 나무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거기에 물도 많고, 그 다음에 천간에 칼이 하나 뜩 있고, 경금 큰 칼이 있고, 그 다음 지지에 치아수가 있다. 왜냐면 지지에는 자수가 있기 때문에, 자수는 물이기 때문에, 이 물이면 이 금은 지하수가 되는 거고, 천간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칼로 보는 거. 이게 핵심이에요. 이것만 보면 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 나무가 본인인 거야. 형제가 아니고 친구다. 그러면 큰 칼로 인해서 이 나무를 어떻게 자꾸 베지니까
나무가 한 그루 더 들어오면 이 나무를 좀 막을 수 있으니까 어떤 같은 남자친구 관계는 되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금을 녹여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야 이 나무를 때리질 못할 거 아니에요. 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. 이 불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이고 사업체고 진로고 표현이에요. 그러면 아랫사람 복이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을 되게 잘 관리를 잘 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땅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신중에 있는 무토가 조금 있고 또 여기에 신중에 있는 큰 칼이 이 금은 칼이 아니고 지하수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그럼 이 물이 엄마예요. 문서구 공부. 이 물을 한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금은 이 지하수는 본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차식에 해당하는 거예요. 관운, 직장, 명예, 자존심, 체면.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일 나쁜 게 이 칼이에요. 이 칼이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관운이고 명예고 나쁘게 작용하면 관재수가 되는 거야. 이건 두 가지 똑같으니까 지하수나 칼은. 그럼 이사주에서는 칼이 들어올 때 제일 나쁜 거예요. 금이 들어올 때. 특히 지지에는 괜찮아. 지지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이 들어왔을 때는 금생수, 수생목을 해주니까 상생이 돼서 직접 내 나무를 치질 못한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 천간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칼이 들어오면 이 나무가 어때요? 똥강똥강 잘라져. 그러면 지금 대운에서는 뭐가 들어있느냐? 이 성향은 원래 이 간목일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요. 자기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고 또 많이 활동하고 움직여야지만이 근데 62세 대운에서 이게 62, 63, 64, 65세까지는 이 신금이 들어와 있어요. 날카로운 천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. 쾅 나무가 베지겠죠. 그래서 낙선한 거예요. 만약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면 100% 붙는 사주예요.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대운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묘목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. 나무가 들어와서 불을 살려준다는 얘기지. 목생화, 화가 강해진다. 그러면 이 관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크게 관직을 얻는 그런. 그러면 내년에는 윤 대통령도 불이 들어와 있어서 이사주도 이제 화가 들어와서 내년까지는 올해는 이제 기반 다지는 거 하고 이 대통령실을 조금 흐트러진 거를 기강을 잡고 내년부터는 확 치고 나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사주에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뭐 저를 찾아왔으면 사실 이럴 때는 임수라는 게 있어요. 이 임수 기운만 얻으면 이 금이 들어왔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어요. 왜냐면 금생수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. 그러면 이 기운을 얻을 수 있는 풍수만 알았어도 낙선을 안 했을 거다. 그러면 이 임수를 얻을 수 있는 풍수는 뭐냐면 이 임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 중에서도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어요. 이 임수는 검정색이고 이 개수는 회색이에요. 그럼 이사주는 쉽게 말해서 검정색이나 쉽게 말해서 회색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.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기가 제일 많이 들어온 건 머리, 그 다음에 단전 쪽이에요. 모자를 검정이나 회색, 속옷을 검정이나 회색 속옷을 입으면 5% 오늘 좋아지게 할 수 있었어요. 그러면 이 칼이 날 치질 못한다는 얘기예요. 관지수도 없을 거고. 그 다음에 좀 센 게 이름인데 이름은 물에 해당하는 이름은 미음이에요. 비읍이고. 그 다음에 화에 해당하는 기운을 하나 넣어주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규민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서 자꾸 들으면 돼. 화에 해당하는 건 니은, 디귿, 리을이니까 태민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는. 그래서 이걸 자꾸 들으면 10% 오늘 이 금을 막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다음에 만약에 부인이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을 때는 기가 10% 섞이는 거예요. 근데 부인이 만약에 이 임수를 가지고 있어.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젊었을 때 나한테 사주로 왔으면 본인은 임수에 있는 여자, 천간에 이 임수가 있는 여자하고 만나기만 하면 평생 동안 관제도 없고 크게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. 이 궁합은 굉장히 중요해요. 왜 그러냐면 되게 운이 나빠. 한 20년 전한테 저한테 사주를 봤어요. 근데 20년 후에 하는데 굉장히 잘 살아. 운이 안 좋은데. 근데 남자 걸 딱 보니까 이 임수를 갖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필요한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하고 살면 돼. 그럼 부부관계만 원만하게 하면 40%나 이 임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되게 잘 살 수 있다.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임수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자가 있어요. 그걸 제가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렸는데 그거를 써가지고 몸에 갖고 있으면 이 경명주사라는 돌을 빻아서 본인들이 직접 해도 돼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와서 비서실이 이제 좀 탄탄해진다. 그리고 인사를 굉장히 잘할 것 같다.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거는 이제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는 제가 좀 쉬었다가 이제 방송해 드릴게요.